집을 매도 후 남은 금액의 90%로 2년 전세를 얻으셨대요.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신 분이에요. 그것도 예를 들면 뭐 10억에 집을 파셨으면 9억에 전세를 가셨다는 얘기예요. 만기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집을 사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첫째, 이거는 만기를 기다리실 게 아니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집을 왜 파셨어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분은 분명히 집을 파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했어요. 첫째, 가격이 떨어질 걸, 집값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미리 팔았다. 둘째,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돌아왔다 라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거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라고 하시는 거는 대출을, 이자를 감당하시기 어려워서 현명한 투자 방식을 좀 생각하셨다? 아니면 뭐 편안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셨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걸 예를 들면 90%를 가지고 전세를 얻었다는 건 전혀 투자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잘 했다고 본인 스스로 위로를 삼으시겠죠, 그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뭐 할 거예요? 투자할 돈이 없는데, 집 사실 돈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10억에 집을 파셨어요. 근데 9억에 전세 들어갔으면 1억을 들고 계신 거잖아요. 그 1억을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식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예금에 갖다 놓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0억에 파셨던 집이 8억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사러 들어가실 수 있는 자본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투자를 하셨을 때는 분명히 계획을 세우셨을 거니까 10억에 매각을 하셔서, 자, 그 다음에 떨어질 거에 나는 베팅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억 전세 반전세라고 하죠. 5억 보증금에 뭐 400에 뭐 4억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해 놓고 나는 일단 한 5억 정도를 들고 계셔야 이게 진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사실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게 하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를 하실 준비를 못 하신 거예요. 첫째는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둘째는 자, 90%로 전세를 가실 거였으면 그냥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이 기간 손익 자체를 포기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2년이란 기간은 나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집은 설사 아까 이제 떨어진 거에 베팅하실 수 있지만 오르실 수도 있잖아요. 또 오르거나 내리진 않아도 보합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기간 동안에는 나는 세금은 좀 줄잖아요. 예를 들면 양도 차익이 생겼거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뭔가를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벌고 있는 거죠. 집을 매각하셔서 90% 전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라면 한 50% 보증금에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뭐 40% 부분은 월세로 전환해 놓고 열심히 살면서 일단 가격의 추이나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면서 언제든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진정한 투자 마인드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세금을 포기하신 부분이 첫째 아쉽고요. 하락에 베팅하실 수는 있어요. 하락에 이제 예상하셔서 나는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나의 상황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게 진짜 투자자 마인드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섭섭하셔도 또 도움되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주세요. 세종시 상가는 망한 거겠죠? 뭐 아시면서 그냥 저한테 확인을 받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세종시 상가는 뭐 입지별로 또 다르긴 할 텐데 그렇게 뭐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올림픽 선수촌 33평을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할까요? 갭 투자입니다. 그래서 5억이면 지금 4% 5% 정도잖아요. 그럼 월 한 200만 원, 200인가요? 5억이면 그쵸.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
그걸 왜 사시는 거죠? 오를까봐? 글쎄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굳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이게 지금 뭐 가격이 전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소나기는 피해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아파트 투자는 조금 쉬었다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9월달 지나고 4분기 지나서 뭐 이런저런 상황 봐가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마음 먹었으면 꼭 해야 되는, 그것도 계속 그게 이제 우리 흔한 말로 간질간질하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있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교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광교에 뭐 바랄 게 또 많으실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기사인가요? 광교보다 동탄이 더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호재로 보면 동탄이 조금 더 많긴 하죠. 예. 지금 실거주할 아파트 구매해도 될까요? 금리가 높아서 걱정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걱정이시니까 좀 쉬었다 가시자고요. 뭐 굳이 그렇게 급하게 가실 필요 있을까요? 반포 24평 7억 대출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3년 거주, 현재는 해외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 같으면 반포 24평 뭐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뭐 이게 지금 이번에 지금 원베일리 지금 가격 보니까 뭐 이게 이상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매각하고요.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의정부 쪽 건물 투자는 어떤가요? 서울도 건물 투자하기 힘든데 굳이 의정부까지 가시려고 그래요. 의정부 쪽은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시세 차익형 아닙니다. 고양시 항동 지식센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예전에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준공 앞두고 있는데 버티거나 가지고 갈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버티고 안 버티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임대가 안 나가실 것 같은데요. 공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뭐 팔려고 해도 안 팔리실 거예요. 지금은 지식산센터가. 그래서 빨리 임대를 맞춰놓고 최대한 그 출혈을 좀 줄여놓고요. 그래 놓고 나서 후위를 좀 계약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지금 매매가 거의 안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좀 싸게 놓더라도 최소한의 출혈을 그냥 최소화하는 그런 또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수동 현대아파트 대신할 곳 좀 추천 부탁드려요. 옥수현대면 지금 이게 90년대 중공업인데 재건축 하시겠는데요? 이미 뭐 들어가 계시면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그때쯤 매각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뭐 굳이 지금 나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90년도 준공했으면 이제 33년이잖아요. 이제 재건축한다고 얘기 나올 때 됐어요. 옥수동 또 많이 하잖아요. 그 옆으로 행당동, 응봉동 뭐 이런 데 있죠. 용산 도원 레미안 아파트 전망은 어떨까요? 용산구니까 좋겠죠. 좋아서 지금 많이 오르지 않으셨어요? 안 오르셨나요? 2001년 준공인데 13, 14억 정도 하는 것 같네요. 13, 14억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연식이에요. 이게 20년이 넘은 아파트잖아요. 제가 보기엔 갈아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저는 갈아타시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20년째 아파트 애매하잖아요. 재건축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뭐 지역이 좋으면 용산구 그 지역 주변에 보셔서 조금 갈아타시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광진구 자양동 한양 아파트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 이게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들어가셨어도 되는데 여기가 재건축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직원분도 한 분 여기 지금 살고 계신데 재건축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호재는 있죠. 그 동서울터미널 개발 계획도 있고 뭐 주변에 호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괜찮습니다. 재건축하는 단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 꼭 말리고 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노원구 상계 주공 7단지 매도 광역시라고 하면 뭐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뭐 이런 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천도 있네요. 그죠?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정년에 대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광역시 가지 말고 서울에 사시면 되잖아요. 서울에 사십시오. 서울에서. 네. 지방은 가급적이면 리스크가 좀 있어서
안 가시길 추천드려요. 서초구 반포 4동 미도 1차 아파트 매매 어떤가요? 매매라고 하시면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좋은 데를 말씀은 하시는데 여기가 아직 갈 길이 좀 멀잖아요. 너무 초기에 뭐 굳이 들어가시려고 하세요. 여기가 17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 170%인가 용적률 그 정도 되죠. 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실거주 하실 거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투자다 그러면 굳이 미도 아파트를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빠른 데를 가시길 추천드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재건축은. 네, 그건 투자 아닙니다. 영상 중에 새 아파트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새 아파트는 오히려 입주 전 또는 입주 후 딱 몇 년만 좋은 것 같은데 신축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가시려는 거예요. 네, 새 아파트에 가라고 하면 최소한 5년, 10년 이하 되는 신축 아파트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그게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적고요. 일단 재건축보다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투자금이 뭐 갭 투자를 하셔도 전세가율이 신축이 높잖아요. 어찌됐건 한 2년 차 뭐 입주장 할 때는 좀 낮긴 한데 다시 재계약하거나 이럴 때는 그 전세가가 상당히 높죠. 재건축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내 자본이 적게 들어가니까 투자 수익률도 높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른자 같은 땅에 재개발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닌가요? 전 재개발 땅 투자 네, 좋으실 수 있어요. 잘만 찾으면. 근데 그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재개발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부동산 투자 몇 번 못합니다. 주택 투자 많이 하셔봐야 한 10년에 한 번 꼴 정도 되시는데 뭐 한 30살부터 한다면 우리도 60까지 한 3-4번밖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다? 짧게 좀 빨리빨리 가셔야 내 부를 축적하시고 자산을 늘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선릉지 노후빌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선릉이요? 선릉 대치동인데 대치동, 논현동, 뭐 역삼동, 이 삼성동이죠. 삼성동, 역삼동, 대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릉역주의가 굳이 요즘 같은 시국에 빌라 투자를 하시려고 하실까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분은 정말 전문가신 것 같아요. 강동구 디어반 라이브 오피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라이브 오피스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입주인데 워낙 고가 34평 14억 고가로 사긴 사셨네요. 네, 분양받아서 고민 중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라이브 오피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이분 때문에 그 라이브 오피스를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그 자료 정리를 해줘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말로 이걸 또 사실 그 건축법이나 이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뭐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 오피스라고 이제 누가 뭐 지었는데 라이브 플러스 오피스 그냥 생활하고 사무실로도 쓰고 뭐 이런 복합 상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거예요. 오피스텔인데 또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또 이제 주거용으로들 요즘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른 업무용 성격이 조금 더 오피스텔보다는 강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덕동에 고덕에 있는 거죠. 디어반 라이브 오피스텔인데 주상복합형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 업무시설이라고 그래요. 예, 이케아, 뭐 이마트, 뭐 쇼핑몰, 영화관, 수영장, 스파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네요. 뭐 좋네요. 사실은 라이브 오피스에 대해서 좀 직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오피스텔인데 여러분들 오피스텔은 일정 면적 이하면 또 규제를 좀 풀어줬죠. 이하면 바닥 난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닥 난방은 안 되고 온풍기죠. 냉난방 되는 에어컨 설치해서 이제 그렇게 쓰셔야 되는
공간이고, 특이한 거는 여기에 이제 그 서비스 발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통상 뭐 테라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서비스 발코니가 일단 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화장실, 그 다음 주방까지, 그것도 다락도 있다. 근데 빌트인 가전이죠. 빌트인 그 가전 제품까지 있는 그런 오피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용이라고 할까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라꾸라꾸 침대 놓고 좀 불편하잖아요. 통상 뭐 이렇게 업무 시설하고 뭐 실제 그 공장 이런 용도긴 한데 거기에 이제 주거도 가능한,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애매해가지고. 그런데 일반 그 기업체라고 하면 그렇고, 소규모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IT 업체 뭐 이런 창업하는 그런 그 업체에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 주거도 이렇게 좀 어느 일정 부분은 가능한 그런 오피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은 없고요. 서비스 발코니 정도 있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리비라고 할까요? 전기료 이런 거는 산업용 전기니까 좀 저렴하겠죠. 관리비도. 중요한 거는 뭐 주택수에 일단 포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는 분양가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빌트인도 돼 있고 화장실이나 주방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일반 오피스를 그냥 저기 인테리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택 형태로 또 개조하시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그 전용 공간일 때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라이브 오피스는 그냥 그 공식적인 이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거를 일부 보조하면서 업무용으로도 사용한다라는 형태의 그 오피스를 라이브 오피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고민은 하실 것 같은데, 이미 고민하시기엔 좀 늦었어요. 실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수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임대를 좀 주셔서 그 피해를, 아까도 이제 저기 지산센터 투자하셨던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처럼 그 내가 그 투자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를 들면 버티는 그런 전략으로 가서 빨리 임대를 맞추셔가지고요. 그 시기가 좋을 때 있습니다. 금리 좀 인하되고 또 경기 좀 살아나고 이러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쯤 매각하고 나오시길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지금 판다고 그래서 매각도 잘 안 될 거고요. 그 손실은 더 어마어마할 거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14억에 지금 받았는데 뭐 중도금 이자 내고 취득세 내고 다 하면 한 15, 16억 들어가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살 사람 없다고 그래서 그 마피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 1, 2억씩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1, 2억 줄 바에는 1억이면 1,000만 원씩 손실 나도 매달 1년은 버티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임대 빨리 맞추셔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에서 한 100달을 버티신다 생각하고요. 그런 전략을 하면 한 2, 3년 있다가 경기 좋아지고 금리 떨어지면 그때쯤 매각하고 나오시면 되죠. 그게 더 이익 아닐까요? 투자는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습관을 그렇게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정확하게 숫자로 산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투자에도 분당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하셨는데, 댓글 다신 분이에요. 빠져나가는 추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냥 신축이 들어오니 젊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 이해되는데, 학군지 영향으로 판교, 광교 사시는 분들도 초등되면 분당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자, 고령화는 강동구가 원래 고령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강동구가. 그리고 실제로 분당은 젊은 분들이 사실 많이 사셨죠.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당이 이제 고령화 그 도시로 변해가고 있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 고령화됐던 자치구에서 그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개발이 되고
지역이 좋아지면서 젊은 분들, 거기에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유입돼 들어오면서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 하나가 있고, 이 입장이 바뀌고 상황이 이 역전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사이트들 많아요. 서울시도 있고요, 통계청도 있고요. 그 지인인가요? 예, 부동산 지인인가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그 이동 현황도 계속 나와 있어요. 인구 이동 현황. 뭐 그런 것들 가서 보시면 앱들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남, 잠실에서 유입되는 것도 많고 그쪽 나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잠실에서 강동으로 온다는 얘기는 어찌됐건 뭐 기존에 살던 지역, 좋은 지역에서 오시는 거니까 좀 높으신 분일 거고, 강동에 사시던 분이 하남으로 나간다? 그러면 소득이 좀 이제 적으신 분들이 이전에 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왜? 강동보다는 하남이 그래도 조금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나가시겠죠.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진 쪽으로 그 이전하고 이쪽 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지역도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